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자 나온 기사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외국인 1분기 한국 주식 7조 원 순매도, 시총 비중 시가총액 6년 만에 최저하고 나왔습니다. 올 1, 2분기 2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 투자하는 기관이나 개인이나 모두 상당히 마이너스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만 힘들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행가족분들 보면 참 잘 견뎠어요. 이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인데도 정말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조직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을 잘 견뎌냈던 것입니다. 혼자로는 결코 쉽지가 않은 그러한 구간이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1분기 아시죠? 1, 2, 3, 4분기 1분기면 3달씩이에요. 1월부터 3월 국내 주식을 7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어요. 엄청나게 많이 매도한 것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이 2016년 1월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낮다고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비중이 이달 현재 4월 1일 현재 31.61%예요. 그러니까 100%를 보면 외국인 보유 비율이 31.61, 2016년 1월에 보면 31.54였어요. 가장 낮았죠. 그 이후에 6년 만에 최저 수준이에요. 그만큼 많이 매도를 했어요.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연초에 불거진 통화 긴축 우려, 금리 문제, 또 러시아,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위기 문제, 또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문제 가장 큰 것이죠. 7조 6천원어치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에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 5조 8천억, 코스닥에선 1조 8천억 매도해서 7조 6천억 원어치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3월달에만 5조 1천억 원어치 매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매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급으로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에서도 지난 3월에 역대급으로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이 국내에서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대만에서도 많이 빠졌어요. 신흥국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경기 주로 우리는 제조예요. 물건을 기름이나 원자재 수입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서 완제품 만들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수출, 자동차, 또 반도체, 또 화학 제품, 이러한 제품들. 무역 국내 기업 이익에 대한 외국인의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고 신흥국 시장에서 브라질 등의 원자재 수출국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 매도 규모를 보면 기관이나 외국이나 정말 삼성전자 많이 매도하죠.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말까지 약 3조 원의 매물을 매도를 했어요. 엄청난 양이죠. 같은 기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 금액의 절반을 넘어서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매도 규모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대신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다 받아낸 거 아니에요. 대신 같은 기간에 가장 매수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런데 주가는 SK하이닉스 연중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1월 초부터 어제 4월 2일, 4월 3일 오늘 쉬었죠? 4월 1일까지. 그러니 1분기죠. 3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SK하이닉스. 그런데 SK하이닉스도 현재 10%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 LG화학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거 3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15%예요. SK하이닉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큽니다. 그 다음이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했는데 이것은 현대글로비스만 현재 플러스 10%입니다. 기관도
당연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6조 6천억어치 매도했어요. 그러니 외국인보다는 조금 덜 매도했어요. 그러나 6조 6천억. 앞으로 기관은 계속 코스피에서 국내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할 것입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 SK하이닉스 매도했고 LG에너지솔루션 매도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1월에 상장했는데 현재 15% 마이너스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1분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던 그 금액을 모두 14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1등 무엇이겠습니까? 무조건 삼성전자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현재 보면 연초 대비 12%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연중으로 보면 11% 마이너스. 카카오 연중으로 보면 7.4% 마이너스. 그러니까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11조 4천억, 코스닥에서 2조 8천억 다 사들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50인의 외국인 보유 비율을 한번 봅시다. 시가총액 상위 1등 삼성전자부터 50등까지 보면 외국인 보유 비율이 전에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가장 많았어요. 혹시 몇 퍼센트인지 기억하십니까? 무려 92%.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외국인 보유 비율이 92%. 그러면 완전히 외국인 주식 아닙니까? 8%가 기관과 개인이고 92%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인 주식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73.6%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매도한 것 아닙니까? 현재 외국인 보유 비율 1등이 그동안은 삼성전자 우선주였어요. 아무데도 못 따라올 정도로 92%니까. 근데 지금은 S51 78.68%예요. 외국인 보유 비율이. S51이 시가총액 38위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11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삼성전자 우선주 92%에서 73.6%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 3번이 KB금융 외국인 보유 비율이 72.54 시가총액 13위예요. 그 다음 하나금융지주 외국인 보유 비율이 71%입니다. 보통 보면 금융주, 통신주 이러한 종목들이 배당률이 높아요. 근데 주가는 엉망이죠. 그동안도 10년간의 주가 변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배당 그래봤자 4%, 5%, S51이 한 4% 조금 안 돼요. KB금융 한 5%, 하나금융지주 6% 정도.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S&P 500이 보통 한 1% 전후 나오거든요. 배당이. 그거에 비해서 3%, 4% 많아야 5% 더 줘요. 그럼 10년 동안 계산하면 복리로 계산해봤자 60%, 70%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10년 동안에 7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배당이 적은 것들은.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에요. 삼성전자는 코로나 팬데믹 전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92% 외국인 보유가 삼성전자는 57%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51.68%. 그러니 삼성전자 우선주 정말 많이 매도했죠. 삼성전자도 많이 매도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국내 주시장에 외국인 보유 비율이 지금은 33% 그러면 3분의 1 아닙니까? 3분의 1이 안 되죠. 31%니까. 자,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죠. SOXX와 비교를 합니다.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웬만한 종목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681%. 그러면 7.8배라는 거예요. 1억을 넣어놨으면 10년 동안 묻어놨으면 7억 8천만 원. 원래 요즘 떨어져서 그렇죠. 안 떨어졌으면 이거 9억 넘어가는 거예요. 9배가 넘어가는 건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7.8배로 떨어진 것입니다. S51
현재 외국인 보유 비율 1등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에 마이너스 12%. 10년 전 2012년 3월 30일 기준에 11만 2천 원이었어요. S51이. 근데 지금 오늘 현재 9만 8,300원이거든요. 마이너스 12%.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96%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많이 올랐어요. 10년간을 보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투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주주총회 나가서 뭐 주주총회 뭐 나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결권도 필요 없는데 또 배당도 조금 더 나오죠. 수익률도 훨씬 좋아요. 10년으로 보면 KB금융은 47%, 하나금융지주는 13%. 그러니 이거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연간 3%, 4% 이자를 배당금을 더 준다 그래도 여기다가 한 70, 80% 더 해봤자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익을 따라오지 못해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2012년 3월 30일 10년 전에 15,900원이었어요. 그것이 63,000원으로 올랐어요. KB금융은 41,350원이 이제 68,800원. 그 다음 하나금융지주 13%, 42,700원이 48,400원. 10년 동안에 별 차이가 안 날 정도. 그런데 SOXX는 10년 전에 2012년 3월 30일 59.45달러가 지금 464.11달러, 7.8배예요. 59달러가 464달러로. SOXX만 그러냐? SMH도 마찬가지죠. 달러로 투자하죠. SOXX, SMH 똑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SMH는 35.8달러였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 265.42달러, 7.4배. 10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SMH보다 SOXX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거와 똑같이 원화로 투자하는 것이 우리 필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화로 투자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 상장했잖아요. 또 SMH와 똑같이 코덱스 미국 반도체 있잖아요. 그러니 타이거 필반나에 투자하든 코덱스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든 어디에 투자하든 관계없지만 10년간의 수익률로 보면 SOXX는 7.8배, SMH는 7.4배 조금 차이 나죠. 코덱스 미국 반도체예요. 코덱스 반도체 아닙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잘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코덱스 반도체는 국내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입니다. 똑같이 타이거 탑10이라고 있어요. 타이거 탑10은 국내 종목 1등부터 10등에 투자하는 타이거 탑10. 그거 말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에요. 이것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러한 미국의 탑10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이거 탑10과 타이거 미국 탑10 이거 구분해야 되고 코덱스 반도체와 코덱스 미국 반도체 이것을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올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많은 매도 약 14조 이상을 개인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다 마이너스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22년 1분기 동안 모든 투자자들이 다 수익을 못 본 상황입니다. 아주 힘들었던 구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린가족 여러분들이 참 미래희망적으로 투자를 아주 잘하게 계셨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